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내내 보합권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 뭐 하나 크게 튀어오르는 섹터가 없어서 다소 좀 아쉽다. 다소 시장이 좀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에서도 확실히 빨간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필요하시죠? 저희 주식의 봄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빠르게 선점을 해서 내 계좌에 불기둥을 활짝 펴 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에 따른 해답 오늘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시죠. 오늘 우리 명품 멘토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자, 무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자, 이분과 함께 하신다면 오늘 이 방송 중에서도 무려 3가지의 선물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당장 내일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와 한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시그니처죠. 주식의 봄 히든 종목까지 이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한 3가지의 선물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 어디 쪽에서 가지고 왔을지 해시태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해운입니다. 오늘 조선주의 흐름은 좋았는데 아무래도 해운은 이제 중동발 리스크에 관련해서 더욱더 타격을 받아서인지 중동발 리스크가 조금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또 어느 정도의 좀 완화,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됐는지 유가주도 하락했고요. 오늘 해운주도 일제히 하락세가 좀 나타났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항만 파업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해상 운임이 또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꺾이면서 해운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면치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해운주를 전반적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 선박에 대한 공급은 수요보다 지금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운주들의 수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바라봐도 좋은 상황이고요. 비단 해운주는 3분기와 4분기가 성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도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해운주라고 볼 수 있는 HMM, 최근에 S-OIL과 장기 계약 체결 소식도 들려왔기 때문에 실적의 개선의 기대감도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중동 전쟁이 완화됐을 뿐 끝난 게 아닙니다. 중동 전쟁이 길어질수록 해운주들은 계속적으로 반사 이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지난 방송에서 바닥권 종목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해운주 지금 바닥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반등의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 눈에 보이니까 오늘 해운주를 준비하셨겠죠. 자, 현 시점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저희가 투자 전략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만 치료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뭐 사실 별것 없고 특히나 뭔가의 컨셉이 없었던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제약바이오주가 힘을 좀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속에 사실 펩트론 종목 전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사실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해줬던 부분이었죠. 특히나 기다리던 위고비 현재 15일 우리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로 인해서 이 비만 치료제 우리 국내 시장도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련주가 있겠죠. 말씀드렸던 펩트론, 올릭스, 인벤티지램, 블루엠텍, 게다가 대봉 LS까지 여러 가지의 종목들이 지금 상존해 있는 시장인데요. 앞서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CEO,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모델이죠. 킴 카다시안이 현재 이 위고비를 사실 복용을 하면서 효과를 봤다라고 입증이 되면서 사실 입소문도 많이 탔던 부분이었거든요. 과연 위고비가 한국 출시를 하면서 현 시점에서 우리 국내 관련주들은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갈지, 특히나 비만 치료제가 사실 테마로 뭉기면서 오름세가 나타난 것도 많습니다만 그 종목들을 잘 살펴보자면 내재 가치가 좋아서 오른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수급 따라서 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힘이 셀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평 확실히 바이오에 몰리는 돈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기술 수출 얘기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 연출됐죠. 게다가 뭐 한올 바이오파마라든지 에이프로젠, 제약 바이오 쪽, CDMO 쪽으로 사실 수급이 매기세가 좀 많이 몰렸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약 바이오의 국영수 정도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물리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오늘의 증시는 봄인지 겨울인지 어떻게 잡았는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유튜브 저희 구독 이벤트 당첨자 발표가 대기되어 있습니다. 매일 5분 추첨해서요. 저희가 상품권까지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하시고 돈도 벌어 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대표님 바로 만나봐야겠죠.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기술주 랠리에 더해서 이 다우존스와 또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거기에 대비해서 좀 지지부진합니다. 미국 증시 상승 훈풍으로 상승 출발하기는 했습니다만 기대만큼 강한 상승이 좀 나오지는 않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 오늘 막판에 뭐 1,200억 원 가량의 코스피에 현물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역시나 지금의 이 심리 자체는 조금 위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5만 전자로 내려앉으면서 투심 위축되는 그런 모습 같이 형성했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이네요. 0.19% 상승한 2,599선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5% 상승은 했지만 계속적으로 하락 쪽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775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흐름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유독 답답하네요. 이 3분기 사실 이 부진한 실적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분기에도 실적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1년 7개월 만에 5만 전자까지 내리면서 52주 신저가까지 좀 밀린 모습이고요. 그래도 다행히 SK하이닉스라든지 뭐 한미반도체, 블랙웰의 강한 수요와 뭐 TSMC의 호실적 등을 바탕으로 그래도 여타 다른 반도체주들은 힘을 내줬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 전지 아무래도 테슬라가 간밤에 하락했고요. 로보택시 행사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약간 숨고르게 양상이 연출됐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을 찾아보자면 제2의 고려 아연이라고 요새 불리고 있죠. 경영권 분쟁 사태로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티웨이 항공 보시면 경영권 분쟁이 좀 불붙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지금 2대 주주죠. 손우 인터내셔널이 공개 매수를 통해서 추가 지분 매입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오늘 예림당부터 시작해서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까지 전부 다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나 우리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의 증시 한 줄평 역시나 비만 치료제를 비롯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오늘의 시장에서 잘 잡아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약 바이오 국영수 그
그 내에서도 고점 부근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현 시점에서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유효할지 거기에 따른 해답 오늘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셔볼게요. 화상 연결되어 있네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 보면 우리나라 보면 네. 안 돼요. 이게 사상 최고치 막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 미국 증시 오르면 우리 증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참 이러한 생각을 좀 떨칠 수 없었던 그런 또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떻게 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휴일을 앞두고 거의 뭐 3주 만에 출연해 주신 것 같거든요, 대표님.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증시가 그 중간에 지금 연휴가 막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뭔가 상승이 안 나오고 있고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뭔가 제대로 된 진행 나온다, 뭐 활기차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시장 흐름이고요. 사실 뭐 그 사이에 전 세계 시장은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도 지금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태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190조 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 자금을 투입하면서 심천 지수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심천 지수는 단 4, 5일 만에 거의 지수만 38%에서 4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약발이 제대로 먹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지금은 조정 중입니다만은 당분간은 좀 더 중국 시장의 강세가 좀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만은 거의 뭐 거의 외톨이 왕따 수준으로 지금 시장이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들 쪽에서 일부 종목들이 상승세를 타고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 났고요. 그다음에 또 시장 자금도 계속 빠져나가는 분위기로 좀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활력을 좀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그 주 활동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더디입니다. 그리고 탄력도 뭐 좀 많이 처져 있고요. 그래서 잠깐 뭐 이슈가 떠서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니까 대응이 여러 가지로 참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와중에 좀 이따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고 우리 앵커님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바이오 쪽이라든지 또 주가가 많이 지금 바닥권에서 위치하는 그런 저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투자 방향을 잡아서 최대한 수익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렇게 지금 시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라든지 뭐 일본 증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만 좀 유독 왕따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 시점에서 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전략도 유효하지만 현 시점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또 선점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한 전략 오늘 이 시간에 다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수가 아무리 빠지고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내 종목은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현 시점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시장 속 그래도 내 계좌의 붉은 기둥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병곤 대표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정말 큰 도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제가 수익률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딱 생방송 도중입니다. 생방송 중에 늘 세 가지의 선물 가지고 오시고 계시죠. 지금 거의 3주 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자, 일단 원준이라는 종목 17,000원 아주 완벽한 청산 가격 주시면서 21.44%의 빨간불. CNR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또 지난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었죠. 이 종목 역시나 7.69%의 빨간불.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1거래일 만에 청산하셨습니다. 17.86%의 빨간불. 자, 카티스 같은 경우에도 13.10%의 빨간불. 삐아 화장품 관련주로 또 얘기해 주셨죠. 이 종목도 1거래일 만에 7.58%의 빨간불. 코데지 컴바인도 현 시점에서
중에서 약간 저점 부근에 있다. 바닥권에 있으니까 눈여겨봐라. 의류 관련해서의 종목 일거래일 만에 10.67%의 빨간불. 물류 관련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KCTC 이 종목도 일거래일 만에 20%의 빨간불을 켜주시면서 자, 생방송 도중에 얘기했던 종목들이 보시면 긴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켰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종목을 오늘도 세 가지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해 드릴 겁니다. 히든 종목은 물론 저희가 함께 다 같이 세 가지의 종목 선물로 오픈해 드릴 건데요. 특히나 이 종목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명확한 타점이라든지 코멘트가 장중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꼭 함께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자, QR 스캔 통하시면 저희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망으로 입장하시게 됩니다. 접속해 주시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뭐 히든 종목이라든지 명확한 이러한 종목들에 관련한 자세한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고요. 혼자서 내기 힘든 그러한 수익을 최대한 빠르게 올릴 수 있게 저희가 컨텐츠 지금 업로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더보기란 클릭하시잖아요.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그리고 브리핑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채널까지 링크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장중에 어떤 종목을 우리가 끊임없이 눈여겨봐야 되는지도 끝까지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남은 우리가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진정한 빨간불을 위해서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이 도와주실 거니까요. 자, 방송 시간 전에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35분 남았고요. 자,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대표님 짧게 네. 시황을 한번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한 질문이 한 6개 정도 되는데 시간이 좀 안 될 것 네. 같기는 합니다. 짧게 그래도 네. 시황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 자체는 이제 뭐 추세를 계속 약하게 가거나 뭐 상황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증시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 상승 모멘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뭐 그런 시장 분위기가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됐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반도체라는 확실한 주도주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또 개별 테마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분위기를 많이 가져갔던 건 사실인데 지금은 그럴 만한 주도주가 좀 뚜렷하게 없어요. 그나마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이오 쪽인데 그 바이오도 주요 종목들만 상승을 하지 주변 종목들은 아직까지 상승을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당분간은 이렇게 좀 답답한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바닥권 주식을 좀 많이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이렇게 답답하고 움직임이 없을 때는 사실 조금이라도 주가가 오르면은 그게 결국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결국 종목이 더 오르지 못하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급락하는 상황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 또한 결국 손해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 증시에서는 좀 기업 실적이 좋고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좀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사실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분분하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답답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내심이 좀 필요한 시기고 지수 자체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뭔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좀 확 힘있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지고 있고요. 지수가 맨날 보합권에서 답답하게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은 이제 바이오 쪽을 좀 대형주 위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소수의 매수가 좀 몰리는 종목을 눌림목을 사거나 아니면은 원래 지금은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야 아니면은 좀 인내를 발휘해야 되는 시점이야라는 생각을 갖고 바닥권에 좀 유망한 종목들 그중에서도 이제 매수가 잠시 들어와서 바닥을 치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쪽을 사놓고 좀 차분히 기다리거나 이렇게 전략을 좀 짜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그 내용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수보다는 종목이 나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략을 써서 좀 헤쳐나가는 전략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딱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현 지수는 크게 이제 걱정은 없는데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약간 재미가 좀 없을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다. 지수는 나쁘지 않은데 종목이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사실 매기세가 쏠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약간 대형주 위주로의 종목을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 시점에서 이제 잠깐 튀는 그러한 또 종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 투 트랙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오늘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세 가지의 선물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대놓고 오픈해 드릴 거거든요. 하지만 명확한 타점은 최병곤 대표님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QR 스캔 입장하셔서 저희 히든 통신망 함께 해주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수익률표 일단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한 달 동안 2주에 한 번 출연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오실 때마다 세 가지의 종목을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이 대부분의 시세를 뿜어줬다라는 걸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원준, CNR 리서치, 핑거스토리 얘기했던 종목들 모두 다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카티스피아, 코데지 컴바인, KCTC까지 현 시점에서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두 자릿수대의 강렬한 빨간불을 안겨다 드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준비한 선물이 과연 어떤 건지가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요. 오늘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또 앞서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구독 이벤트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5분 추첨해서 저희가 상품권 증정해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 5분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당첨자분 황금선님, 누런소자님, 박호공님, 키티1091님, 그리고 류70님 이렇게 5분 추천해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구독만 하셔도 이렇게 상품권 증정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이러한 또 히든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또 컨텐츠 같이 올라와 있고요. 구독만 하셔도 돈 벌어 가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세요. 방송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고요.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길 꼭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선물 받으러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트랙 전략을 얘기해 주셨어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대형주를 붙잡던지 아니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서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던지 이렇게 두 가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각각 하나씩 오늘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바닥권에 네. 있는 쪽에서 일단 오늘 해운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조선주의 흐름은 좋았는데 해운주는 아무래도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약간 완화될 것 같은 이런 또 그런 기조가 보이다 보니까 유가라든지 해운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했던 부분이었잖아요.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님이 지난 방송에서도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약간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딱 맞는 게 해운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거의 바닥권에 있잖아요. 지금 해운주들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좀 해볼 만한 종목 어디서 찾아볼까요? 해운주는 사실 중장기 성장을 기대하려면은 역시 건화물 지수가 올라야 돼요. 그래서 건화물 지수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잠깐 올라가려는 것 같다가도 또 꺾어지고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좀 많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미국의 그 항만 파업이 중단됐던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중동의 어떤 전쟁 리스크가 좀 완화됐던 거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지수가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중장기 상승을 기대하려면은 해운 지수 자체가 올라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내려갈 만한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해운주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주가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상을 역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내려올 것도 없는 상황인데 많이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고 또 중동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운주는 크게 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소형 해운주들 쪽에서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런 중동발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수면 아래로 조금 가라앉은 거지 전면전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뭐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또 하마스 쪽에서는 이제 최후의 보루 형태로 인간 폭탄을 만들어서 뭐 덤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전쟁 자체가 정말로 참혹해지고 점점 막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들이나 그 테러 단체들을 완전히 불씨를 잠재우기도 또 쉽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동발 리스크는 또 터질 수 있다. 그러면은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고 바닥권에 위치한 상태에서는 한번 움직임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느냐. 오히려 올라갈 때 쫓아가는 매수는 급락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요 몇 달 동안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도 선뜻 매수가 안 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잘 못 넘어가요.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때 그렇게 움직여 줄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좀 선침해 놓으면은 중동발 리스크가 터진다든지 이러면은 또 언제든지 주가는 갑자기 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좀 빠른 종목들 그런 쪽을 노려놓으시면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볼 만한 종목은 역시 예전에 우리가 재미를 많이 봤던 흥하해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흥하해운은 사실 뭐 중동발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그 종목이 직접적인 어떤 수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일 빨리 움직여주는 것도 사실 이 종목인데요.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대가 사실 높으냐 낮으냐 이걸 좀 계산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의 주가 수준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5,000원 넘어까지 한번 올라갔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가격이 바닥권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가격이 그렇게 높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해운주들은 대체적으로 실적이 다 좋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상태고 가격이 연속으로 좀 많이 내려오는 시점에 가격이 쌀 때 사놓으면은 사실 이런 종목들은 뭔가 이슈가 있을 때 한 20-30%씩은 쉽게 올라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넘어서서 더 문제가 더 커졌을 때는 가격대가 뭐 한 50%씩 이렇게 뛰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반면에 예를 들어서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은 역시 중동발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면 오르는 종목인데 여기는 사실 원래 가격대보다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선뜻 매수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런 해운주들은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뭔가 좀 기대치보다 주가가 안 움직여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좀 적으면서 좀 충분히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지금은 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해운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해운 지수가 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간다면은 이제 그 위에 있는 뭐 HMM이라든지 펜오션 같은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노려보겠지만은 아직은 중동발 리스크를 노리고 단기성 테마 형태로 노려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딱 일주일 전만 해도 물류비 오른다, 뭐 정말 이 공급망 대란의 일주일 전만 딱 해도 사실 해운주들이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미국의 항만 파업이 좀 마무리가 되고 중동 전쟁의 리스크가 좀 완화되다 보니까 해운주가 이러한 대외 정세에 따라서 약간 다시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동발 리스크는 또 언제든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가 하락의 리스크가 조금 덜한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좀 매매를 좀 해보는 게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해 주시면서 대놓고 오픈해 드렸습니다. 네 글자. 이 종목을 얼마나 사고 팔고를 하면서 사실 시세를 뿜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추세가 약간 하락세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추가 하락의 리스크는 좀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 메리트는 좀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약간은 기다렸다.
내렸다가 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가 베팅의 종목으로 현재 이 종목 픽해 주셨고요. 어떤 종목인지 나는 못 들었어요. 어떡하죠?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안 알려드릴 겁니다. 이 종목 듣고 싶고 자세한 투자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 스캔 입장하시면 팍스TV 히든 통신망으로 저희가 입장이 됩니다. 올라와 있는 영상 컨텐츠 저희가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이러한 자세한 전략 들어보실 수 있는 채널까지 저희가 링크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 클릭하셔서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남은 하반기 제대로 좀 달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또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방송 시간 고작 20분 남았네요. 자, 일단 그렇다면 해운주 봤으니까 짧게 조선주 볼까요? 오늘 조선주의 약진이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뛰고 이제 중국과의 약간 경쟁 심화가 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업황 자체가 좀 살아있다. 뭐 이러한 또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총이 큰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외인과 기관이 좀 동시에 담는 모습이 좀 형성됐던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선가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조선주의 향방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조선주는 사실 아직 추세가 여전히 멀쩡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도 좋고 그다음에 또 당분간 상승이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주식이 어느 정도 막 우리 기회에 들어오고 이 종목이 좋더라 하면은 그때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물론 추가 상승이 더 나온다라는 전제 하에서 매수를 하겠지만은 바닥권 주식보다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히 안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담감이 작용이 되고 반면에 어느 정도 상승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그런 그 양날의 양면성을 좀 보여주는 게 사실이죠.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 많은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원자재 후판 가격이 오르면서 조선업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단기 급락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조선업체의 가장 큰 경쟁자들도 중국 업체들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에서 저가로 수주 공세를 펼치면은 아무래도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주가의 반응을 보시면은 자, 지금 화면에 한국 조선해양이 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후판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중국의 견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이 부분에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빠르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금방 그 하락했던 부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상황은 우리가 수급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비록 우려감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은 그 정도는 너무 과한 우려다. 지금 가격이 내려왔을 때 이걸 빨리 사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다라고 하는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한 업황이 아직까지는 괜찮고 더 상황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수급적으로만 봐도 아직 조선업종의 분위기는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당장 사라 이거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줄 때 사면 좋겠지만은 지금도 뭐 사실 괜찮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선업에 대한 상황은 뭐 가격이 내렸든 지금 가격이든 간에 투자로 해볼 만하다. 다만 바닥권을 완전히 기는 상태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을 수 있고 또 그 대신에 이득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바닥권 주식을 선택할 건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있는 이런 조선주를 선택할 것인지는 개인 투자자의 성향별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적으로 설명해줬던 이 종목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을 픽해줘도 되겠네요, 대표님. 네, 그렇죠. 이 종목도 뭐 시장을 대표하는 주식이니까요. 제일 네. 분위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하나 더 받아보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해운주에서도 하나 저희가 받아봤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서 그렇게 큰 시총이 아니지만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해운주 하나 받아봤고요. 현 시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선주죠. 업황 자체가 사실 지금 좋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그냥 결정만
환산하면 되는 이 종목까지 조선주 하나 더 추가적으로 받아봤네요. 자, 두 가지의 종목 저희가 대놓고 지금 종목명을 오픈해 드렸는데요. 자세한 투자 전략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병건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방송 시간 15분 남았으니까요.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단기 수행 쪽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와, 오늘 네. 유한양행, 뭐 리가켄바이오, 뭐 에이프로젠부터 해서 CDMO 쪽의 투심이 역시나 살아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이제 비만 치료제는 요즘에 정말 시장에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이제 위고비 딱 15일이니까 다음 주잖아요. 이제 국내 출시 앞두고 있습니다. 약값이 그렇게 비싼데도 예약이 지금 넘쳐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플러스 앞으로 어차피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비만이라는 게 질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계속적으로 이제 뭐 장기 지속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약물에 관련해서 보다도 효과적인 것을 많이 나타낼 것 같은데 특히나 거기에서도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그 비만 치료제라는 범주를 더 확대시켜 보면은 바이오가 지금 시장에 완전 대세인 것 같아요.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반도체나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면 그 자금을 뭐 재투자를 하건 아니면은 대기 자금으로 가든 어쨌든 간에 매수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모양새를 봤을 때는 그 외국인들은 거의 바이오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것 같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은 뭐 삼성바이오는 오늘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110만 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단기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과거에도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언급드렸던 알테오젠도 역시 신고가를 가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도 역시 신고가를 갔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한올 바이오파마도 오늘 상승 좋았고 뭐 바이넥스도 최근에 흐름 보면은 굉장히 흐름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3년간은 향후 3년간은 대규모 자금을 투자 유치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 3년간은 그 월급을 주는 거나 아니면은 뭐 수익이 하나도 없어도 이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소개드렸던 ABL 바이오도 지금 역시 신고가를 가려고 분위기를 잡고 있어요. 이만큼 바이오 쪽, 중소형 바이오주 말고 대형 바이오 쪽에 많이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가장 특징적인 게 역시 비만 치료제 쪽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동안 조정을 거치다가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페트론입니다. 이 페트론 같은 경우는 뭐 2단 상승을 해서 작년 한 해에도 굉장히 좋았고 올 초에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조정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 이후에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의 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이것은 단기간에 단발성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좀 더 상승세를 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쪽에 시장 매수가 몰리는 데다가 이 종목은 이 종목별로 조정 이후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들께서 꼭 한번 노려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요. 그래 그러면 내일 당장 사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나중에 좀 애를 먹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식이랑은 항상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과도하게 올랐을 때 빠른 수익을 위해서 추격 매수를 해버리면 항상 손해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시면은 강력하게 한번 조정을 받는다든지 가격대가 충분히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지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매수해버리면 이런 경우에는 손해보기 쉽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와, 일라이릴리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술 계약 체결을 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락 여파가 심하다가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급등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앞으로도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제약 바이오가 모든 종목들이 다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일부 종목들에 관련해서 사실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오늘 가지고 오신 쪽은 단기 스윙 쪽으로
종목으로 비만 치료제 딱 픽하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굳이 이 종목을 보자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단기 수익급으로 우리가 눈여겨보되 그럼 언제 들어가서 언제 파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좋은 종목 꼽으라면 이렇게 종목명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타점이겠죠. 그러한 타점은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제대로 잡아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따른 자세한 투자 전략 늘 말씀드리지만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팍스TV 히든 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여기에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채널 링크 공유되어 있어요. 그 부분 클릭하셔서 두 번째 단기 스윙 종목에 관련해서의 투자 전략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생방송 도중에 3가지 선물 중에 2가지 오픈해 드렸습니다.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많은 종목을 언급하는 게 아닌데 그 종목들이 어쩜 이렇게 희한하게 다 2자릿수 때 빨간불을 켜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원준, CNR 리서치, 핑거스토리까지 전부 21%, 뭐 7%, 17%의 빨간불을 켜드렸고요. 카티스, 삐아, 코데지 컴바인부터 KCTC까지 현 시점에서 20%대 정말 높은 승률 높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빨간 기둥을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최병곤 대표님만의 제대로 된 수익의 꽃 정말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만 생방송 도중에 얘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만 얘기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자세한 투자 전략 이 QR 스캔 입장하셔서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고작 8분 남짓 남았네요. 자, 일단 히든 종목 보기 전에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주에서 이제 52주 신저가 기록한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 네. 뭐 길게 말씀을 부탁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HBM에 관련해서 SK하이닉스한테 밀려 파운드리 쪽에서 TSMC한테 밀려 뭐 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반대로 HBM과 AI 기세가 꺾이지 않아 또 22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SK하이닉스는 또 반대로 오늘 18만 원이 넘는 4%가 넘는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현 시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 결론적으로 결과부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딱 명확한 답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분위기는 좋습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바닥에서는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많이 나왔을 때는 물려 계신 경우나 아니면 수익이 나시는 경우는 일부 매도를 권해드려요. 매도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시장에서 평가가 엄청나게 박하거든요. 네. 온갖 기사를 보면은 이제 삼성은 끝났다. 2주 회사로 거듭난다. 아니면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나기 힘들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도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삼성이 예전의 위상만큼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삼성 자체가 완전히 망했다라고 보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시장을 경험적으로 대응을 해보면은 시장이 계속 더 올라간다, 특정 종목이 더 넘어간다라고 분위기를 끌 때는 그 지점이 대부분 고점이었던 경우가 많고요.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완전히 망했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볼 게 없다라고 얘기할 때가 바닥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까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물려 계신 경우에는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낫다. 그리고 나중에 매도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좀 오르고 나면은 그때 가서 고민을 하시던가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입장으로 보유를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관련해서 가장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짧게나마 이렇게 저희가 투자 전략 얘기해 드렸으니까요. 더욱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 시점에서 고민이 좀 많으시다, 뭐 앞으로의 좀 자세한 전략을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QR 스캔 입장하셔서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의 또 히든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만큼은 절대 생방송 중에 오픈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과연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디 쪽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2차 전지 쪽에서 갖고 왔는데요. 네. 사실 2차 전지를 지금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동안 계속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시장에 밀렸어요. 맨날 반도체가 속해 있는 거래소 시장은 올라가기 바빴는데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가 시장의 시가총액 주를 이루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상승이 항상 뒤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름을 지나오면서 9월달 되면서부터는요. 코스닥 시장이 흐름이 더 좋아졌어요. 그 이후로는 반도체는 쪼그라드는데 대신에 2차 전지는 지금 저점에서부터 저가 매트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LNF 같은 종목들은 그동안 굉장히 바닥권을 헤매고 있었지만은 최근 상승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뭘 투자할래? 바이오는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그거에 성향이 안 맞아. 나는 그것보다는 좀 바닥권에서 좀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쪽을 투자하고 싶은데 어떤 걸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신다면은 저는 반드시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반드시 2차 전지 쪽에서도 장기 하락을 한 종목도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빠르게 반등이 예상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요. 장기 하락보다는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 단기간에 급락한 종목들은요. 그 반대의 리바운드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종목이 조금 가볍다 그러면은 한 20, 30%는 쉽게 쑥 올라버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50%까지 올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에코프로머티도 그런 종목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2차 전지 쪽에서 소재 관련해서의 종목이다. 이렇게 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가 너무 많으니까요, 대표님.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는 사실 너무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소재 네. 좋아요. 소재 쪽에서 오늘 이제 2차 전지 현 시점에서 약간 좀 쉬어갔다가 다시금 좀 올라오려는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네. 힌트를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참 힌트를 드리기가 참 네. 애매한데 네. 좀 일단 이름은 좀 깁니다. 길고 네. 그다음에 제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이라면은 아니 최 대표는 저 종목하고 무슨 친척 관계인가 하면서 네. 맨날 얘기했던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종목을 다시 추천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왜 밉냐면은 잘 가다가 신고가에서 바로 꼬꾸라져 가지고 한 2달 동안 연속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밉지만은 지금 가격대는 완전 바닥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가격이 또 메리트가 큽니다. 그래서 제 방송 많이 들어보신 분이라면 그 종목하고 생각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좀 길고 그다음에 제가 많이 언급했던 그런 종목이다라는 정도의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사실 전거래일까지만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종목들이 강세가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다만 저는 우리 대표님과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절대 연관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를만 하니까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재평가를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 주신 거겠죠. 2차 전지 소재니까 소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래도 현 시점에서 거의 지금 4거래일 연속 오름세가 나타났던 부분이었습니다.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궁금하시죠? 저희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지금 이 히든 종목은 자세한 투자 전략 저희가 콘텐츠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데 종목명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QR 스캔 입장하시면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망으로 들어오시게 되세요. 거기에 들어오시자마자 가장 윗단에 저희 최병건 대표님의 히든 종목의 자세한 투자 전략 바로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진짜 이 종목이 오를 법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사야 되는지, 그래서 언제쯤에 우리가 단가를 정해야 되는지까지 확실하게 완벽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추가적으로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우리가 장중에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장중에 또 다른 어떠한 단기 급등주를 좀 받아볼 수 있는지 저희가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들도 중간중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방송 시간 2분도 남지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님 벌써 방송 끝날 시간입니다. 질문을 많이 네. 준비해도 시간이 이렇게 없네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장이 개인들이 좋아하는 시장 형태는 아니에요. 굉장히 개별주들이 답답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내심을 좀 가지고 바닥권에 좋은 주식을 사신다면은 그것이 큰 수익으로 돌아올 거니까요. 제 방송 들으시고 또 아니면 종목 추천 받으시고 거기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어떤 걸 가져가야 되는지 오늘 이 방송에서 집중하셔서 들으셨으면 다 아실 수 있으니까요. 꼭 우리 최병훈 대표님과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붉은 기둥 볼 수 있는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